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원 변호사입니다.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작년부터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도 이미 97, 8%의 사건은 경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작년부터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과 접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더 중요성을 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수사받으러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 고소고발이나 인지수사가 되는 것을 볼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언제까지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전화 받기 직전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어떤 사건으로 자기가 조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걱정이 되고 이거 잘못하다가 구속이 되거나 강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무슨 일로 조사를 받게 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중한 사건 같으면 대물죄 강제처분이나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이제는 압수수색을 하면 영장 사본을 교부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당장 나오세요라고 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뭐 아무개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감은 오지만 구체적인 또 여러 개의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고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고소장을 발부받아 보면 특정한 사람이 어떠한 사실로 이런 나를 고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공격의 칼날이 어떠한 방향으로 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자세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조사를 받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모아야 되고 좀 큰 사건이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한다든가 해서 방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에게 가서도 이 통상 의뢰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방어를 할 때 이 정도면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조사를 당한다거나 또는 뭐 구속점 피의자 신문제도 소위 말하는 실질 심사를 갔을 때 엉뚱한 소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변호인으로서도 순간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탈을 맞아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이제 경찰이 언제까지 나오세요?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요즘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가 안 되면 문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전화로 하면 근데 변호인 선임할 시간을 달라 아니면 자료를 확보할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 저녁에 당장 나오세요. 그럼 내일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다른 일이 있는데 갑자기 오라 그러면 우선 당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사실관계를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오히려 어, 조사를 받음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이고 거리의 판사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수사의 대상 또는 객체인 피의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줄지는 모르지만 수사 경찰관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고 나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의 내용을 정보 공개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최근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하지만 실력 있는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무분별한 광고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조심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우선 어, 피의자가 방어권이 있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방어권이 있고 이거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냐 부분 개별적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장황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수사경찰관이 조서를 꾸민다라고 하는데 꾸민다는 것이 뭐 조작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 맞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알고 있느냐, 어떠한 사실이 일시 장소에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을 합의를 했느냐, 이상진술 사실이냐, 더할 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서의 구조가 되는데 장황하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오히려 약점이 잡힐 수가 있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말은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뭐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유리한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조서가 다 작성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읽어봐서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쓰여져 있는가 아닌가 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취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리한 말을 한다고 이리저리 다른 말을 했는데 이미 고소장이라든가 그런 내사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경찰관이 CCTV 자료를 갖고 있다.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를 출력해놨다든가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놨다든가 이런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을 한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100을 말했는데 중요한 두세 개의 사실이 진실과 다른 실질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을 때 아니 당신은 이렇게 진술하는데 이러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대로 말한 것 97, 8%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낫다. 불리한 것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충 읽고 빨리 설명날 해놓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도 통상 출석용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간단한 사실이니까 잠깐 와서 도장만 들고 와서 간단히 뭐 확인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가서 조사를 받고 나서 꼭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잘 읽고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수정해 달라고 할 것은 꼭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고쳐달라고 하고 아니면 이상인 진술이 사실인가요?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있으면 쭉 다 기재하십시오. 종이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해서 다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마치고 와서는 머리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진술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가 진술한 내용을 피신을 열람 등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본을 받아서 그걸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불리한 것이다 라고 하면 다시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참고인의 진술서를 받아서 증거를 제출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아니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뭐 잘 해줬겠지라고 하다가 불리한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경찰인 것이고 조사를 하는 수사 경찰관은 나의 피의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꼭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조사를
받은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수사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